이번 주제는 초여름 대선에 플라이들이 몰린다입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재물 때문에 죽고, 열사는 이름을 얻기 위해 죽고, 뽐내기 좋아하는 사람은 바로 그 권세 때문에 죽는다. 서민은 그저 그날그날의 삶에 매달릴 뿐이다. 사마천이 사기에서 소개한 한 문제 시절 정치가 가히의 말입니다. 맞는 말이죠. 재물을 탐하다가 신세를 망친 사람이 어디 하나둘입니까? 끝없는 권력욕에 결국 자신을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사례는 바로 눈앞에도 있죠. 파면된 대통령 말입니다. 서민이야 일상의 가계에 매달려 열심히 일하고 내일을 위해 저축합니다. 그렇다고 내일이 보잘되는 것도 아니지만 말이죠. 바야흐로 초여름 대선이 눈앞입니다. 겨우 2주 남았습니다. 어쩌면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싱거운 그런 경쟁으로 비치죠. 유권자들의 관심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과반인 50%를 넘을 것인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30%선을 지킬 수 있을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두 자릿수 득표를 얻을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을 보이는 듯합니다. 나아가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격차가 얼마나 좁혀지느냐, 혹은 순서가 혹시라도 뒤바뀔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더 흥미를 보이고 있죠. 이처럼 판세가 기울자 선거의 열기도 뜨뜻미지근합니다. 지난 18일 열린 첫 대선 후보 토론회도 그랬죠. 주제에 대한 치열한 공방보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강조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서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라고 전제했지만, 과연 이재명 후보를 제외하고 실제 자신이 당선되리라 기대한 후보가 있을까요? 모를 일이죠. 선거가 지닌 마성은 4명 중 4등을 한 후보도 자신이 유리하게 손가락셈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희망의 썩은 줄을 망정 붙들고 매달린다고 하니까요. 실제는 대선 이후에 벌어질 정계 개편에서 주도권을 잡거나 유명무실해진 정당 세력의 존재감을 상기시키려는 목적이 강해 보였습니다. 지나친 평가일까요? 대선 후보 토론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말꼬리였습니다. 발언의 진의나 함의에는 눈을 감고 일부분만 뚝 떼어내 이를 전체적 사실로 전제하고는 맹렬하게 비판하는 것이죠. 이는 토론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회에서 사실을 호도하려는 대표적인 수법입니다. 청중을 기만해 상대에게는 무능과 거짓의 이미지를 씌우고 자신은 합리적이고 날카로운 이미지를 덧칠하는 거죠. 이런 말꼬리 잡는 수법을 비교적 토론 문화에 익숙하고 논리 정연하다는 후보가 구사하는 대목에서 선거가 가진 맹목성의 일부를 느꼈다면 좀 지나칠까요? 말꼬리를 잡는다는 말은 원래 사기의 백이열전 마지막에 나옵니다. 지조를 지켜 수양산에서 고사리를 캐먹다 굶어 죽은 백이 이야기이죠. 그가 비록 훌륭하지만 공자님이 칭찬하고서야 그 명성이 더욱 드러났다는 거지요. 공자의 제자 안현도 공자의 칭찬으로 더욱 두드러지게 됐다면서 이를 파리가 천리마의 꼬리에 붙어서 천리를 간다, 이렇게 비유한 겁니다. 이처럼 때를 가늠해서 나가고 물러서는 훌륭한 선비라도 그 명성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죠. 그 이유는 덕행과 지위가 높은 선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컨대 고건 전 총리의 경우도 그 자신이 물론 매우 훌륭하지만 이 역시 역대 대통령들이 높이 사면서 행정의 달인이란 칭호를 얻었다는 것으로 비교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요즘으로 보면 말꼬리에 붙은 파리는 백이나 안현 같은 훌륭한 인물이 아니라 권력에 빌붙은 이들을 폄하해 지칭하는 듯합니다. 예컨대 박정희 집권 때 육사 출신들이 자신의 능력과 무관하게 요직에 등용되는 경우가 많았죠. 비록 향기로운 이름보다 이런저런 악명과 오명을 얻었지만 말이죠.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군부 독재 시절 육법당도 그렇고요. 물론 민주화 세력이지만 동교동계나 상교동계처럼 한편으론 대의를 위해 또 한편으론 입신양명을 위해 DJ와 YS를 중심으로 불려든 정객들도 천리마의 꼬리에 붙은 파리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까이 보면 친노라 친문, 친이와 친박도 그럴 것이죠. 물론 친윤과 찐윤도 그렇고 말이죠. 이들 그룹 밖에서 반,
B를 붙인 아웃사이더 그룹 있잖아요. 이들도 기실 줄에 들지 못한 반작용이겠죠. 아마도 앞으로 새로운 친이와 친이와 반이, 찐이, 뭐 진이, 뭐 이런 변이도 생기겠죠. 최근 맥 빠진 선거운동 과정에 요란한 날갯짓이 들립니다. 바로 플라이들입니다. 영어로 플라이는 파리이죠. 하지만 버터플라이는 나비, 드래곤 플라이는 잠자리입니다. 같은 플라이일지라도 품격이 다르죠. 그냥 플라이는 썩은 악취에 몰립니다. 따라서 플라이를 꿰는 주체는 분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버터플라이는 꿀을 찾아 향기로운 꽃에 몰립니다. 마찬가지로 버터플라이를 부르는 주체는 꿀단지를 품은 온유월의 꽃들이겠죠. 드래곤플라이는 하루사례와 같은 원시류의 하나입니다. 낳는 수가 1만 개에서 2만 8천 개에 달하죠. 혼눈도 정수리에 3개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눈치가 100단 아니 만단입니다. 주로 수생식물들이 자라는 곳을 선호하는데 벌레들이 많기 때문이죠. 요즘 사실상 결정된 대선이지만 그럼에도 후보주의 이합집산이 눈에 띕니다. 대부분 영입인사로 포장되는데 이는 서로의 필요 때문이겠죠. 꽃이라면 버터플라이에게 꿀을 제공하는 대신 자연스럽게 화수분에 성공하는 거죠. 하지만 분변이라면 플라이는 병원균을 옮기는 매개체가 됩니다. 한편으론 대상이 그 악취를 내는 대상이 자연으로 되돌아가도록 분해하는 역할도 담당하지만 말이죠. 어디 후보의 지근거리 뿐이겠습니까? 500억 원을 넘는 선거 비용이 풀리면서 각 정당마다 말이죠. 이를 노리는 벌레들이 꿰고 동시에 이들 벌레를 먹이려는 드래곤플라이도 몰려듭니다. 선거판에 온갖 수생식물이 자라는 습지대인 셈이죠. 적반하장의 시대입니다. 유전적 비상계엄에 따른 대통령의 탄핵, 파면 때문에 치러지는 대선 아닌가요? 그럼에도 책임을 어물쩍 넘기면서 대선 이후를 누립니다. 계엄이 계몽이라면 파리도 새라는 주장과 같겠습니다. 여기저기 윙윙거리는 파리떼들이 자신을 새떼라고 견강부회하는 형국이죠. 결국 악취의 근원 물체를 제거해야 플라이들도 사라질 것입니다. 악취 물체를 그대로 두고 파리채를 휘두르면서 F킬러만 뿌려서는 임시방편이겠죠. 습지를 건강하게, 꽃밭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주권자입니다. 악취를 없애는 수고로움도 주권자 몫이고요.